고려 광종 이야기. 광종은 독자적 연호, 광덕, 준풍을 사용했습니다. 독자적 연호를 만들어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연호는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인데,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황제급만 독자적으로 만들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시 황제라는 명칭을 쓴 건 중국의 나라들이었죠. 중국의 진시 황제가 처음 그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그 뒤부터 중국은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해왔습니다. 황제 밑에가 왕입니다. 따라서 황제급이 아닌 주변 나라들은 그 시기에 중국 황제가 만든 연호를 사용합니다. 같은 급의 나라가 아닌 이상 중국 황제가 만든 연호를 갖다가 붙이는 거죠. 그런데 고려 광종은 독자적 연호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독자적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은 고려 스스로 중국과 같은 황제급의 나라임을 인식했다라는 거고,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 독립의식을 고려가 가지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려는 밖으로는 왕이라고 칭하고 고려 내에서는 황제라고 칭했습니다. 왜 밖으로,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는 고려 황제가 아닌 고려 왕이라고 칭했냐면 중국과의 원활한 외교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륙이나 인구수가 한반도의 고려에 비해 거대했던 중국과 이 황제 칭호 문제로 굳이 대립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왕 내제를 선택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이 있겠지만 그 다른 이견은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종은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내용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거느리고 있던 노비를 원래 신분으로 되돌린 법입니다.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고자 불법으로 평민을 노비로 만들어서 데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 노비안건법으로 인해서 많은 노비들이 해방이 되자 호족 세력들이 약해졌고, 광정은 그것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어서 과거제를 시행했는데요. 당시 중국의 후주라는 나라에서 고려로 귀화한 쌍기라는 사람이 광종에게 과거제 시행을 건의한 겁니다. 과거제란 시험을 치러서 관리를 등용한다라는 건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런 거와 같겠죠. 이 과거제를 시행한 목적은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세력을 견제하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자 했고,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죠. 다음으로 주현공부법인데요. 이것은 지방행정구역인 주나 현을 단위로 해서 세금을 정하는 조세제도입니다. 이 또한 지방행정구역에 대한 왕의 통치 권한과 그 다음 세금을 잘 걷어들여 왕에게 세금이 잘 들어오도록 해서 그 권력을 강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광정의 왕권 강화책이 호족과 공신 세력에게 불만을 가지게 합니다. 이러한 불만이 광종에게 표현이 되자 광종은 호족과 공신 세력을 대규모 숙청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과 공신 세력,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견제하고 축소시켰죠. 그리고 나서 문산계제라는 걸 시행하는데요. 문산계제란 중앙 수도에 있는 문무, 문신, 무신 관리들의 위계질서를 설정하는 겁니다. 위계질서란 관 등 직책의 상하 관계의 차례와 순서를 의미합니다. 관 등 직책에 따라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정하는 것이죠. 이 문산계제의 목적 또한 왕권 강화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복제를 시행했는데요. 공복제란 관리의 복장색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4가지 색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자삼, 단삼, 비삼, 녹삼으로 각각 보라색, 붉은색, 비취색, 녹색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목적이 왕권 강화인데요. 이게 왜 왕권 강화인지는 선생님 생각에는 크게 2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관리들의 복장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고려 왕의 신하로서 이 관리의 복장을 입고 있다라는 것, 왕에게 충성하는 관리다, 이러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색을 구분지어서 다음 색으로 내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하고 그 충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겠다. 이걸 통해서 왕권이 강화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광종이 한 일은 제위보를 설치합니다. 제위보는 빈민을 구호하고 도와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 국경선 지역의 여러 성을 축조해서 북방민족, 거란 등과 같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를 정비합니다. 승과라는 것을 과거제에서 실시하는데요. 승과란 국가에서 인정하는 승려를 뽑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거제에는 여러 시험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승려, 불교 승려들을 위한 분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국사 왕사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국사란 국가의 승려, 왕사란 왕의 승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승려로 승려 해거가 등용이 되고 왕의 승려로 승려 탄문이 임명됩니다. 다음으로 불교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교종이라는 종파를 균여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고 선종이라는 종파를 해거 중심으로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975년에 광종이 사망하였고 광종의 아들 왕유가 왕위에 즉위해서 경종이 됩니다. 광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경종의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